안녕하세요. 에필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실책임 41번째 영상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요. 8책임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7차원, 8차원, 9차원, 3밀도의 섀도우는 드래곤 파워다. 파워에 시험이 걸려 있는 우리가 이제 의식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내도 력입니다. 인내력,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7, 책무의 포탈, 그리고 7 이해하는 감사까지 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동안 1부터 7까지 메타트론 폴스에 의해서 이끌려 왔는지, 아니면 크리스탈 포스에 의해서 이끌려 왔는지, 실은 이제 기로에 놓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메타트론 포스에 의해서 끌려갔다면 이렇게 수축하고 에너지가 수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크리스탈 포스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면 더욱더 확장하는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죠. 그래서 이제는 7 이전에는 크리스탈 포스는 약하게 발현되지만 8차원 이상이 되면은 더 강력해진 크리스탈 포스를 보여주는 차원 밀도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피마 심장, 이 레인보우 결정이 있고, 이 크리스탈에서 이거는 시공간을 이동하는 게이트다. 그래서 에피마 여기 실크 파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실크 파동의 모습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론 크기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차크라가 개화된 확장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로 이제 배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의 뭐 임신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크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니스 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키워가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차크라의 잎이 열리고 닫히는 거기 때문에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5 차크라에서 레인보우 심장에서 나오는 이 우리가 주파수라고도 하고 또 파동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나오는 이 파동 자체가 타임 밴더입니다. 시간의 파동이고 시간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고의 타임 밴더를 만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멘털 밴더들도요, 다 시간 파동을 주제하고 있는 작은 타임 밴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궁극적인 타임 밴더에 대한 공부들을 하는 시간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편성, 이 유니버스라고 했을 때에는 보편 법칙,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고 하면은 혼돈, 카오스하고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질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편적 질서라고 하면 좀 합쳐놓은 말 같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매트릭스 안에서 보편 법칙을 배운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상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우리가 이제 질서를 생각하면 질서, 순서, 체계, 시스템, 원리, 원칙, 법칙 이런 거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그리고 이 시간의 신과 시간의 의식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성한 DRO, DRT, 신성하고 올바른 질서다. 신성하고 올바른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번 호스트 마스터즈에도 새로운 이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호스트 마스터즈 이어질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도로 공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동시성, 연속성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타임 밴더에 대한 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신성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인내를 얘기를 인내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호랑이와 곰입니다. 호랑이와 곰. 그래 이제 칼 융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이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장,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왜 FA가 계속 이미지들을 교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를 주고 그 해석을 덧붙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FA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테크닉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비주얼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천년 한반도 역사 안에서 이 환웅이 단군 신화죠. 이 단군 환웅이 인간을 교화하러 내려와서 이렇게 사자와 곰한테 쑥과 마늘을 먹였다.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웅은 수메르의 엔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직계 아들이죠. 그리고 여호와 엔키 마루둑으로 이어집니다. 이 마루둑은 이제 여호와의 손자죠. 마루둑인데 잘못 썼네요. 마루둑. 아눔나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여호와의 계보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성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예, 이렇게 동굴 속에서 이 동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굴이라는 것들이 어떤 수행을 위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라 플랫폼에 갔을 때도 이제 동굴 도시 여행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마저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이 동굴이라고 하면 일단은 빛들과 외부 세계로 빛을 차단하고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요, 동양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모든 사자를 대변하는 동물이 호랑이입니다. 제일 힘센 동물. 그리고 곰. 미련함을 상징하는 곰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사자가 이제 뛰쳐나가잖아요. 종을 100일을 못 채우고 이건 이제 사자인에 대한 비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곰은 이제 우루사죠. 우루사예요. 우루사고 그리고 이 추락한 가이아 북극성 존재들에 대한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상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쑥과 마늘은요, 인간을 교화한다. 뭐겠습니까? 동물성, 짐승, 수성을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쑥과 마늘 자체가. 그리고 이 쑥이라는 것들은 이 아르테미지아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르테미스가 여신이잖아요. 달의 여신. 여신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여성들이 쑥뜸 뜨죠. 쑥 훈증이죠. 그래서 쑥 훈증도 하고, 쑥 사우나도 하고,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고, 이제 단전에다 이제 쑥뜸을 뜨는 거는, 화염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단전에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쑥뜸을 뜹니다. 수행하고 완전히 밀접해져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늘은 정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사실 이 마늘을 넣었을 때 음식 맛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이 정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여기 있는 알리신 이런 성분들이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방부 효과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1인데요. 비타민 B1인데 이 B1이 이제 C눈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 마늘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B1의 핵심 성분, 이 C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현미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B1이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비타민 효소입니다. 비타민 요소이고, 그리고 효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이제 풀설티아민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아로나미 골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지금 아로나미 골드 활력제라고 느끼는 건 정력을 강화하는 거다. 부교감 신경이 강화되는 거다. 부교감 신경이 강화돼야 정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궁, 허리, 뭐 정력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많이 하면 정력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행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자들 여러 거느리고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영성 지도자들 중에서 이게 여성 편력들이 강해지는 것들도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까지도 아껴서 더 주파수를 강착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제 공부가 거기서 정체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서는 이 십자가와 함께 마늘을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뱀파이어를 쫓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악령을 퇴치하는 수단으로서는 이 마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마늘 없으면 음식을 하기 싫어할 정도로 마늘 홀릭인데요. 여러분들도 마늘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봄에 나오는 이제 쑥떡, 쑥개떡, 뭐 쑥국 뭐 이런 거 많이 먹죠. 많이 드시고 진정한 그리고 내면의 신을 향한 내면의 파워를 깨우기 위한 수행의 의미들 되새기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지금 큰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저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작가 평생 작가냐 난 저한테 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 김수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 이름을 완전히 검색해서 묻어버리는 그런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드라마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2020, 2013년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2024년 4월에 세월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겨울부터 시작한 드라마인데 제가 이때 정말 뭘 당했냐면 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참, 네, 이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필통을 한번,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이 별에서 온 그대를 보면서, 얘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를 놨다. 그래서 이제 필통을 선물 받아서, 저를 위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얘를 생각하면서, 수를 놨다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이후에 모임이 완전히 예, 그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때 강의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내용은 더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간 돌격대라는 타임 레이더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 때이고, 그리고 그냥 뭐 미래 여행자가 있나 보다. 미래 여행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악한 존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에 지구에 들어온 외계남을 얘기합니다. 외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은 잘생겼다 이거죠. 그때 이제 혜성이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혜성이 들어왔다가 아이손 혜성이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서 타버렸다. 지구에 오다가 타버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혜성 딥시우스가 뭐 얼마 만에 들어온다 이렇게 400여 년 만에 지구를 찾는 딥시우스 꼭 니비루 같죠. 니비루가 공정 궤도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벤트하고 같이 만들어져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드라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고요. 실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도 둘이 돈을 이제 500억을 벌였는데 동남아 전체에서 매년 900억씩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아젠다가 뜨면요 여기는 반드시 돈이 모여듭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자연현상이라든가 지구 이벤트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드라마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것은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해성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12년이 지난 시기에도 똑같은 얘네들 아젠다는 계속 반복합니다. 폐기된 아젠다까지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또 니비루가 돌아오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던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컴백을 얘기하고 이거에 맞춰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12년만 주기마다 똑같은 걸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허상들이 다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자신이 함께한 매니지먼트 소속사에 있는 배우들하고의 관계들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친구도 같고 그리고 얘도 같고 얘도 지금 이렇게 두 명의 배우 세 명이 지금 큰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 친구죠. 예, 이 친구까지 소속사 세 명의 애들이 뭐 둘은 이렇게 됐고 한 명은 거의 치명상을 입어버렸고 정신병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맨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외모만 보고 그리고 엄청난 사기술 꼼수에 넘어가서 계약들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런 결과 지금 이런 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파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별에서 온 그대가 사실 우리가 별에서 왔잖아요. 별에서 왔는데 실제 얘네들을 시간 돌격대들을 얘기를 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그룹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저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상상하면서 그려보는 것 이렇게 비주얼라이저 때문에 이제 가져왔던 그리고 그들의 플롯이 트위스트 왜곡되고 꼬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저는 이거 이제 시간의 씬 때문에 가져온 거였거든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시계가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9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12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369 그렇죠. 시계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알려면 거울로 보라. 거울로 보라. 인미러. 거울로 보라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캡처를 떴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울로 봐야만이 진짜를 보는데 내면의 신을 깨운다. 하나님 신성을 깨운다. 여러분들 이쪽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이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반대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시계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여기 지금 FA가 자기네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뛰어넘어서 여기가 FA 자리든 스틸 포인트든 또 내지는 갓소스든 신의 자리다. 내가 깨워야 될 신의 자리라고 본다고 하면은 내 시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신이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엄청난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내가 그동안에 아이돌 유튜브를 팔로우한 보람이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의 최고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안에 스틸 포인트에서 여기 바깥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깥에 양극성으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화가 돼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가 판클레아 파나콜라 여기가 판클레아 외부 창조계 판클레아 내부 창조계 그리고 여기 또 반 나눠서요. 그리고 파나코알레타 여기가 내부 창조계 영혼 창조계 그리고 여기가 하나 콜레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우리가 있는 판클레아의 외부 창조계가 여기에 또 역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페이징을 보면은 이 역전이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지는 페이징 상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신근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징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크닉을 할 때, 이 태양의, 칼의 옥샤트 봉이 촬영이 되었는데, 주파수가 들어올 때요, 이게 구체다. 이 구체가 위에서 보신 그 시계 중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양극성의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체를 넘어갔을 때,
가 여기가 내면의 신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아래와 지구도 갈 수 있고 모든 데를 다 갈 수 있는 근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통해서 이 시간 여기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가디언들이 1대1 전담 마크를 하고 있는 거 보고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노미아가 1대1 전담 마크 하면서 이 전체 그 여행을 이끌어 주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봉인이라든가 이 봉인들이 열려야 이게 시간 봉인입니다. 이 봉인들이 열려야 완벽하게 이제 상승 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막으로 소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체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에 이미지에서 보면은요 어떤 거였냐면 요거를 이제 구체로 보면은 여기를 구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구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버블로 모여 있는데 이쪽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기 이를 못 넘어오니까 계속 호흡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끌어당기고 그리고 여기서 더 힘을 내라 계속 호흡을 더 해라 하고 가디언들이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버블이 이 이제 큰 이제 집단 버블이 막 커다란 버블이 돼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펑 하고 이쪽에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테크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버블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축소시킨 다음에 이쪽에서 확장되는 상태. 그거를 이제 노미아, 에피아, 아르야, 아름브라 가디언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체험을 우리는 임시로 할 수가 있고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쪽에 각인을 가져와서 더더욱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테크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안내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이다, 구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주파수, 레인보우 주파수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이 있으면 빨리 이제 주파수를 픽업하고 강착하고 홀딩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테크닉 한 번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고의 이제 시간 타임 파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초시간 파동, 트랜스 타임 파동이 우주를 새롭게 리셋하고 있다. 그래서 와이킨에서 불러오고 있는 이렇게 트렌티아 중심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다이아몬드 트란틴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에핀 모한체 전체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로이면서 최종 통로이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다이아몬드에서 펼쳐 나온 존재라는 거죠. 여기가 크리스탈 통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공부를 끝내고 돌아갈 때에는 트란티움 회귀 파동을 통해서 다시 다이아몬드 지역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와이킹까지 돌아간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트란티아와 트란티움은 최고의 이제 시간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와이킹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 창조기 잠깐 보면은요. 결국 타임백 하잖아요. 한 개의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래서 한 개의 타임 벡터는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이다.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개의, 6개의 타임 벡터가 있다. 그러면 12개의 지점이, 사건의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 지역, 이게 씨앗, 버드 지역, 여기 들어가는 게 붓다다. 버드자다. 버드가 씨앗이, 버드가 봉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붓다 여기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밀도에 들어오면 6개의 타임 벡터들을 경험을 한다. 12개의 지평선을 공부한다. 이게 12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바퀴 안에 바퀴라고 하거든요. 여기 우주가 이렇게 큰 바퀴라고 하면은 이 안에 바퀴가 있고 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식물 구조의 스탠딩 시간파동 장들은 더 큰 스탠딩 시간파동 장들 안에 둥지를 틀어서 시간의 바퀴들 내에 코스모스 우주의 바퀴들을 창조한다. 시간의 바퀴들은 코스모스 우주의 시공간 지도에 영원하고 영속적인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파워가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질, 현현, 화신, 진화,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간 연속체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시간 연속체 공부의 의미, 그리고 지금 작은 스탠딩 파동은 더 큰 스탠딩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이어라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이어라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계층 구조, 중첩 구조, 그리고 바퀴의 바퀴 구조, 이것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층, 멀티 디멘션, 멀티 중첩적인 그런 구조들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해야 질서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포지션을, 위치를 자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제가 이제 모든 진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페이징입니다. 그래서 에피 페이징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여기가 하나입니다. 여기가 하나에서 둘이 됐죠. 이게 에피 무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라의 이상일 때에는 리라의 눈이 열리고 닫힌다. 열리고 닫힌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다시 리라의 눈이 열리면서 둘이 이제 셋이 되는데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걸 뚜로아 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름브라 위상은 다시 이 아래 두 개가 합쳐지죠. 아래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고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마지막.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다시 2가 돼서 1이 된다. 이 영원한 우주의 법칙. 이 안에 엘리멘탈 배열이 있고 전자기 배열이 있는 겁니다. 그 눈이 그리고 팔들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진리가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리라의 눈 이거 전자기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거는 음,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보시면 요거 이제 전자기장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리라의 눈입니다. 팔들의 통로 리라, 리투 이게 888 이게 팔들의 통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공부했듯이 여기가 엘리멘탈 증기 에테르 플라즘 증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쿠아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 나눠져 가지고 이쪽에 5, 4, 3, 2,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팔들의 통로를 크리스탈 브릿지웨이 통로라고 한다. 예, 그래서 가볍게 보고요. 나중에 이제 세심히 한 번씩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브라 네트워크로 보면은 또 여기도 똑같이 배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파나콜레라죠. 파나콜레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엘리멘탈 배열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올렛, 바디로 공부했잖아요. 쉴드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엘리멘탈 배열로 공부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시간 파동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부터 볼까? 여기부터 5번부터 5번부터 보면은 이 바이올렛 쉴드 안에 이 레트 파동, 션넌 그러니까 긴 파동하고 짧은 파동 두 개가 같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트, B2 그 다음에 배열 4에는 레투, 히투, 그 다음에 배열 3에는 레투, 히투, 뭐 헷갈리고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롱런과 숏런 시간 파동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 1으로 가면은 여기 데투, 뚜루와 레투, 리투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엘리멘탈 배열에는 시간 파동하고도 또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엘리멘탈 대성당 암호화들과 해당하는 5개의 통합 시간 파동 암호화들에 대한 통제 지점들이다. 1차 카이 파동 지점들은 요 1차 카이 파동 지점들이라는 겁니다. 중심이. 그래서 사원이 중요한 거죠. 각각의 1차 카이 지점은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대성당의 암호화를 통제한다. 카이 1, 2, 3이라는 건 이거 1, 2, 3이잖아요. 이것은 나머지 4, 5가 손상된 걸 치유하는 모든 오염된 손상된 더 작은 숫자의 카이 사이트들을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번이 깨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지금 이 카이 3번, 이 5번, 예, 여기가 인터라켄이죠. 여기를 치유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지구에 처음 노미 주파수가 들어온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셨죠? 예, 지금, 이 바이올렛 실드가 이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결정 실드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2012년에 스피커 투스가 이제 추락을 하고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네트워크에 이 템플들도 손상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한 주파수가 2015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2012년에 공격하고 2023년에 지금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나오고 1년의 그 시점에서 일어난 부분들이라는 걸 좀 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드라마 만들어서 또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타임밴더라는 말을 아주 세심히 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테르밴더 이게 쉐달룬 하면 또 배우겠지만 이 쉐달룬 에테르밴더는 아리아 시간 파동이다. 그 다음에 에어밴더는 에이샤 시간 파동이다. 그 다음에 파이어밴더는 아난다 시간 파동이다. 그리고 이 워터 밴더들은 야나 시간 파동이다. 크리스탈 밴더들은 결정 밴더들은 에이야 시간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R1, R2, R3, R4, R5 시간 파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가 트란티아 트란티움 와이킨 시간 파동 빼고요. 에피 무한체에서 최고의 밴더들은 이 8의 통로에서 나오는 밴더 여기 타임 밴더들입니다. 이걸 타임 밴더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야 여기를 아름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미야, 에피야, 아르야, 아름브라 이러잖아요. 이게 이름입니다. 여기 센터들 이름들 얘기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팔들의 통로라고 하고 여기에 나오는 ELF, LUV, 트라플로우 그리고 크리스탈 브릿지의 시간 파동을 여기를 ELF 영원한 창조의 동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창조의 동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온 존재들을 타임 밴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타임 밴더들과 함께 손잡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팔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요거를 이제 이레시아 아름브라라고 하는 거죠. K8 플러스 펠 팩터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판클레아가 각성된다라고 하는 건 판판 댄스입니다. 판판 댄스는 두 개의, 이게 판입니다. 파나쿠알레타하고 판클레아하고 둘이 이제 모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뚜루아 이상에서 아름브라 이상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이때 각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각도가 요만큼 틀어진 상태. 그래서 2015년에 여기 있다. 이게 15년에 이제 15년 봄에 공개된 정보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요 각도의 변화, 요게 이 가운데 영역을 리라의 칼집이라고 하고요. 어, 저 여기 내용 잠깐 보면은, 판클레아의 각성은 판클레아 영토들 내에 내적 창조계와 외부 창조계 사이에 봉인들과 관문들의 개방이다. 그러니까 우리 칼레 옥샤타 봉인 있죠? 그거하고 이제 관문들, 포탈들, 게이트들이 개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라의 칼집을 통해서 판클레아의 시간파동 스펙트럼의 내적 외부 창조계의 시공간의 시스템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여기쯤 있거든요. 여기 빨간데 여기 요 밀도에 있는 거죠. 여기쯤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플라즈마틱 봉인들이 키즈마틱 시간파동 형판 내에서 해제되게 되면은 판클레아의 내적 외부 창조계 사이의 통로가 판클레아 시스템 내의 파나카이와 피나클 통로의 개방과 영원한 동굴 거주자 영토인 에피아, 파나콜레라, ELF, LUV 영역의 리라의 칼집 가의 퀀타라타타 로테이션 정렬을 통해 일어난다. 판글레아의 프레인간 통로는 세 개의 유형인 마시아나 통로, 바르도 통로,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마시아나 통로가 롱웨이 홈의 통로라면은 지금 우리가 크리스탈 페이세이프가 일어나면서 안전한 이동이라고 하는 이 바르도 통로가 열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까지 같이 열리면서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숏웨이 홈으로 상승 경로가 바뀌었고 여기는 이제 안전한 영혼의 이주, 여기는 몸까지 변모하면서 갈 수 있는 통로, 이 두 개의 통로가 열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DD 한번 다시 쭉 살펴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요 각도 변환이죠. 요거가 더 확장돼서 지금 이건 리라의 경로인데 더 확장된 범위가 뚜루아 경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이 플레인감 벡터 때문에 지금 요 부분만 좀 보도록 하고요. 요 공간이 언제 열렸냐면 18년 3월까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때까지 이제 요거에 들어온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뚜락 경로로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이제 이 윈도우에 못 들어오게 되면은 바르도 경로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2015년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크리스탈 브릿지 이게 지금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거고 여기가 리라의 칼집이라고 하는 이게 기우뚱해진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막대와 그 지팡이 축 가로 세로 축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이렇게 틀어진 거죠. 네, 그 그림인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레투, 비투, 시간파동, 배열로부터 타임벡터 위상 잠금 해제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외부 창조에 우리가 타임벡터 위상 잠금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한다는 겁니다. 이 파동이 들어오면. 그래서 판클레아 플레인 간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특정한 플레인 간 벡터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플레인 간 벡터 지점은 5밀도 영원한 강착 주기의 유기적인 끝에 있다. 그 유기적인 끝에 일어나야 되는데 판클레아가 이동하는 이 시간에 유기적인 마시아 변모나 바르도 변모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판클레아 이동의 두 개의 유형을 각각 마시아나 통로, 바르도 통로라고 부른다. 판클레아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플레인감 벡터 지점은 크리스탈 브릿지 윈도우라고 불리는 접근을 위한 윈도우 기간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부 창조기의 1밀도에서 내적 창조기의 1밀도 데이아티 프레인으로의 통로가 판클레아의 크리스탈 브릿지웨이 네트워크와 리라의 칼치 통로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판클레아의 각성 역학을 통한 이 통로를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라고 부른다. 이 지구의 현재 밀도 강착 주기에서 크리스탈 브릿지 윈도우로의 접근은 10년부터 18년까지 이때 계속 열리는 거죠. 이때 열려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미 다 열린 거죠, 여기는. 파동이 들어오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에, 보시면 예.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는 호스트 경로로 알려져 있는데 플레인감 판클레아 각성을 일어나게 하는 복잡한 역학들이 외부 창조기에서 게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겠습니까? 외부 창조기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북극 남극이 블랙홀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락하는 팬텀 매트릭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겠죠. 외부 창조기에서 게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창조의 영토로부터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크리스탈 리버페일 세이프 호스트에 의해서 지휘되는 경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팬텀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승 경로를 탈 수 없었고 마시아나 안 되는 겁니다. 마시아나 통로로 그러니까 그거는 타임 매트릭스의 12 그 마라타 전류를 깨워서 상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그 시간 연속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키즈마틱 형판이 활성화되면서 외부 창조계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일어났고 당연히 이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타임밴더들이 없다면 그리고 가디언들이 없다면 또 우리 행성을 포기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그림으로 다, 한 장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우리가 여기 판클레아, 파나쿠알레타, 파나콜레라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배열 5, 4, 엘리멘탈입니다. 3, 2, 1 배열 이렇게 색깔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세트로 롱런 파동, 숏런 파동 이렇게
히트, 롱런, 숏런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되어 있다. 예, 결국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엘리멘털 배열과 시간 형판 같이 가고 시간 파동 예, 같이 가는 시간의 의식 같이 가는 거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레투, 리투가 있고 그리고 이 전체 크리스탈 스탠딩 플로우, 데투 스탠딩 플로우라고 하고 여기에 이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예, 예, 개념들이 통합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결국은 질서, 순서, 주기, 뭐, 이래 주기 나오고 다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내가 게임 안에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느냐. 결국 시간 싸움인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게임을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밴더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마스터로 깨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간 파동들이 들어올 때 결국은 결국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에피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결정 때문에 가져온 것 같은데요. 제가 결정해서 이 크리스탈에서 주파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실크 웨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부드러운 실크 같이 부드러운 그 파동들이 여기로 우리가 흡입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걸 계속 키우는 겁니다. 흡입을 해서 위아래로 이제 보내면서 꼬리뼈에 있는 이렇게 바바티 세포의 죽음의 씨앗을 정화를 하고 논쟁의 자리 정화하고 그리고 또 에피지온을 어떻게 강력하게 여기 안에 있는 블루 아이스 파동 그다음에 바깥에 핑크 파이어 파동 해가지고 더 큰 완벽하게 이렇게 제피론 파동으로 해서 인트라 바이올렛 증기 파동이 나오면 블루 아이스는 우리에 있는 죽음의 씨앗을 부수고 얼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핑크 파이어는 태우고 날리고 그리고 이제 증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우주 더스트로 스타더스트로 보내버리는 거죠. 증기로 쪄가지고 열기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이 에피만 심장에서 얘를 다 결정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이제 아리온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이 아리온 결정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꼬리뼈에 또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은 사랑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실버, 골드 실버, 플래티넘 씨앗 이것이 이제 이 에피 모환체죠. 에피 모환체에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고 승리의 씨앗이 이 에피메라 자유의 씨앗으로 이게 합쳐져가지고 씨앗이 합쳐져가지고 어 자유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미라 이제 씨앗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아주레이 제피론의 상향 흡입과 그다음에 요 그 혈액 결정 주머니에서 하향 흡입 요게 합쳐져 가지고요. 그다음에 씨앗 자유의 씨앗 결정이 모두 다 병합을 한다. 이 결정들이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아리온이 되면요. 이때 이제 비로소 에피메랄 플로우가 우리가 에피머럴 층이 완벽하게 이제 정화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삶의 공부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이 이제 파란색의 혈액이 파랗게 돼가지고 이 크리스탈 정화 블루 플라즈마 혈액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상타드 클라리스 아미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리스가 이제 마법사 이름이어가지고 겸사해서 제가 클라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 판클레아의 내부 창조계가 결정 엘리멘탈을 배우는 곳이어서 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창조계에서 파이어 밴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이 초광석 셀레스탈린 결정과 병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자들이 지금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양성자가, 플러스 양성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양성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살고 있다라면, 이걸 완전히 지금 트위스트된, 왜곡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거나, 맞다고 주장하거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말이 맞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왜곡된 에너지고 섀도우 에너지고 섀도우 에너지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와 동의 욕구가 일어나면 반드시 FA가 작동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차림이 놓치고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누구한테 계속 동의를 구하고 있구나, 누구한테 계속 정당화, 변명,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건 바로 이제 FA에서 끌려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중성자가 지금 이렇게 변모를 통해서 마이너스 중방 중성자, 그다음 플러스 중성자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끄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양성자를 전자로 변모시키고 전자를 양성자로 변모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중성자는 시간의 신인 겁니다. 예, 신인 거고 시간의 타임 벤더들이 이 두 부분을 역전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디언들하고의 어떤 약속들을 어기거나 자신들이 했던 신념들을 다 버리는 행태들이 결국은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이 결정을 통해서 입자, 반입자 융합과 초광소, 예, 셀레스탈린 결정과의 병합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제 나중에 이게 병합이 일어납니다. 전자 양성자가 변화된 상태에서 병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제 시간이 이렇게 걸리냐 이 시간이 지금 이 정상적인 위치에 입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에피페이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외부 창조계에서 완벽하게 입자들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 한 스텝이 더 생긴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조급해진다. 이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용 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예. 보편적 질서, 예, 시간의 의식과 공동 창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인내라고도 하지만 인내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하려면 사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인문학적으로 인내라고 쓰지만 이거는 파워다. 결국 내 힘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서 취약성 보시면은 무능, 무력, 무기력입니다. 허약함, 힘이 없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는 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고통을 참을 줄 아는 것, 또 어려운 시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인내하는 건 아주 큰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소스는 자기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2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2가 되고 다시 1이 되는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에서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리는데 가디언들이 열심히 돌리는 겁니다. 우리 타임라인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우리 타임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카타라 음파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타 버스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 파이어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스타 버스트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스타 파이어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페이스 F가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근원의 계획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뭔가 내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이해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심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는 감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예, 이런 마음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조급해지죠.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이정표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FA가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당신의 기대에 예, 여러 개네요. expectation 복수니까 기대들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오케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한 긍정성입니다. 이거는 뭔가 안식, 예, 평화, 이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정성을 갖게 되고 평화롭지 못하고 안절부절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작은 덕목도 키우지 못하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올바른 때, 여기 DRT 나왔죠? 예, 디바인 라이트, 예,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트러스트,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완벽한 긍정성, 안식, 평화, 이것이 때문에 테크닉을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면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스틸 포인트가 주는 예, 선물 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자리를 못 찾고 공부를 한다라는 게 에고가 머리로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다 보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해지고 이런 행동들이 청정해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공부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서 이게 신근원과의 결합이 약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와 가정보다 결과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게 인정입니다, 이게. 자신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보상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자만심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만심, 자존심이 세워지고 결국 어디에 가요? 나르시즘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제 에고이스트라고도 하죠. 에고이스트, 작게는 에고이스트, 크게는 병적인 나르시즘까지 가는 상태의 목적이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래에 달아나고 있는 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와 과정을 살다 보면 순수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는데 내가 뭐 이거를 하는 목적이 이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테크닉이라든가 뭔가를 안 해서 자신이 이제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더욱 이 쓸데없는 액션들을 더 많이 하다가 자기가 던진 수에 자기가 넘어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옴이 미래에 달아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결국 현재 한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결국 시간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원망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한 절대 시간의 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언가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즐기다 보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은 자신의 의도를 끝까지 관찰시켜 내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것,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이 중요해지고 남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내가 아니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것 자체가 내면의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 내면의 기쁨이 없다는 거는 내가 성장하고 성장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근원과의 연결을 약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신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이 계획과 이정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무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의 부족과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네, 그래서 예고의 무지와 욕망이 신근원과의 합의를 방해하는 이유가 된다. 밀도별 상승 여정에서 분화된 의식이 모두 하나로 합의를 이루고 상위 의식 집합체로 돌아갈 때 분화된 의식들이 깨어나는 속도와 시간이 다르고 먼저 깨어난 의식들은 분화된 의식 모두가 깨어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를 알기 시작을 하면요. 나의 조급함들이 얼마나 그 의미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태양의 그 부채를 통해서, 봉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래아로 넘어갈 때도요. 여기 이제 뭐야, 레인보우 라운드, 레인보우 버블들이 이게 한 번씩 슉슉 온답니다. 이게 잘은 보인다고 하는데, 슉슉 오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야 된대요. 왜 그래요? 다른 작은 버블들이 이 모멘텀이 약해가지고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더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기다려서 하나의 커다란 버블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밀도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화된 의식들이 우리가 12식으로 분화돼 들어와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다시 또 이 12개가 144, 1728 계속 이게 상승하면서 정체성이 통합된다고 이제 배웠는데, 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나만 잘해서 나만 상승하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합세 의식에서 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디언은 GA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our limitation입니다. 우리가 그 호스트 마스터즈 할 때도 이제 가디언들이 이해샤가 막 너무 이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니까 정확히 이제 알려주기를 바라거나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뭔데요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답변을 받는 거를 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가디언은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디언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예, 스틸 포인트에서 그게 얼마나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우리의 삶을 거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스틸 포인트에서 본다면 완벽하게 시간의 방향조차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는 창조의 본래의 지점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지만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 워크숍 시작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자주 맨 마지막 가능한 순간에 스피커 원에게 그것들을 전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종료 시간은 앞당겨진다. 우리는 이해와 인내심으로 이 작업의 플로우를 협력해 왔다. 여기에 그리고 스피커 1은 이렇게 애정을 기울여서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2002년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계속 이 가디언 타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있었고, 하지만, 가디언들은 우리한테 주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시간 안에 이해샤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끝없는 언더스탠딩, 이해심, 그리고 인내력, 페이션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려고 할 때, 뭐지? 이거 뭐지? 해도 그게 긍정적이든 좀 부정적이든 뭐지 해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증거 나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증거가 나오고 이해되는 것도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증거가 나오고 부정적인 것도 증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사인이 3번에 완성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명료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은 너무 빠르고 급하고 섣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계속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에 대한 판단이나 남에 대한 판단이나 너무나 생각과 행동이 빠릅니다.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해져야 되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끝없이 정보를 모으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는 뭐냐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정보를 모으는데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뭐지 하고 그냥 던져놓는 것뿐만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진리는 내면에 물으면서 뭡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실제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면 그건 열심히 모읍니다. 정보를 모으는 데서 게으르기 때문에 이해심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른다? 뭘 모른다? 시간 안에 시공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큐브입니다. 3차원의 큐브 안에.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오감, 인지 능력으로는 아주 부분적인 것들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 시공간과 이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물질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의 올바른 판단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 정보의 부재다. 정보의 부재는 게으름이다. 그리고 섣부름이 여러분들을 망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타임은 시험의 시간과 같다. 시험의 시간과 같다. 트랜스미션이 진행되고 있는 이해샤와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인내와 감사와 어린이 같은 설레임과 기쁨의 시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빈 시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 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뭐 편안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미션이 일어났을 때는 들으면 되고 이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면 그때는 뭐 호흡을 하든 책을 보든 아니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든 맛있는 걸 먹든 즐겁게 다른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자기가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것들에 의한 시간의 노예,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안해진다. 하지만 그래서 행동이 또 조급해지는 거죠. 메시지라는 결과만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기다리는 시간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참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데 이해자가 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좀 더 뭐 다른 딜레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원하는 거 빨리빨리 안 하고 왜 쓸데없는 거 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전체 워크숍의 대기 시간은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자신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기심, 욕심, 뭐 두려움, 분노, 감정에서 오는 거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워크숍 시간의 지연이 자신한테 이제 피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공간은 엄청난 에너지 축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새로운 에너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그래서 3차원 물질적 사고로 의식과 에너지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나 자신과 상대 모두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기반해서 이성적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시험지가 눈앞에 놓이게 된다. 시간의 신, 타임밴더들은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의 신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시간의 신 캐릭터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앞머리를 잡으려면 대머리고 뭐 이런 거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고, 잡으려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에 잡혀먹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 평화와 여유를 잃고 시간에 쫓기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생각과 행동이 빨라져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모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경험, 부정적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 거야, 피해를 볼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편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숨 한번 못 쉬고 이 평화와 여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뭐 공기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스케줄 그리고 그런 여유와 시간 안에서 하루를 그리지 않게 되면은 계속 시간을 쫓기게 됩니다. 뭐 하다 보면 뭐 밥 먹다 보면 출근이 늦어지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늦어지고 뭐 하다 보면 계속 쫓기는 시간들을 사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이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평화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 평화와 여유 시간을 갖고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시간은 시험입니다. 물론 엘리멘털 벤더들이 숙련 과정을 그러니까 엘리멘털 벤더가 되기 위해서 숙련 과정을 겪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가 숙련 과정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치러야 하는 시험과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양극성 변환, 유상 변환을 통해서 축복, 지복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누군가에는 시험이고요, 누군가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인간들에게 상승의 기회를 주는 신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기회의 신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놔버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타임 매트릭스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고, 작은 시간 주기부터 큰 시간 주기까지.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간 안에서 지배를 해도요, 더 큰 시간에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항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시간의 바퀴를 굴릴 수 있는 타임밴더 파동과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이제 승리 중에 승리입니다. 이 얻게 되는 이 페이스 F 여정에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아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인내하고 가디언 타임에 잘 적응해 주셔서 기쁘다. 가디언 타임은 흥미롭다. 워크숍에는 많은 수업들이 있죠. KDD3는 진리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뭐 가디언 자료를 다루면서 한 개도 정말 백백 만프로 백프로 1000% 만프로 하나도 놓치고 싶지도 않고 놓쳐서도 안 되고 하는 정말 엄청난 이런 진리를 느끼고 수업의 양을 느끼고 이 수업의 양의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알 때마다 감탄과 함께 감사와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워크숍을 할 때요. 서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 속에서 배운 진리도 결국은 뭐냐면 시공간 안에 사람이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시공간 안에 결국 우리가 시간과 공부를 우리가 어떤 워크숍을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이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속에서 예,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거. 어떻게 공존하면서 함께하면서 여기서 질서와 원칙과 예, 사랑과 존중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겁니다. 그 장이 열렸다라는 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수업이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시간에 진행되는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패키지를 통해 주문했던 것과 다른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애초에 모두 여기에 있는 것을 위한 훈련의 한 형태이다. 왜 그러냐면 만약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지 딱딱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못 갈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균형을 회복하고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훈련에서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당신은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메뉴에 대해서 불평한다. 와인이라고 했는데요. 우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애처롭고 콧소리를 내고 낑낑거리고 푸념을 늘어놓는 뜻을 갖고 있는데 뭔가 보면은 자신이 그거를 조율하고 인내하면서 조율하면서 서로 이렇게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투덜거리거나 징징거리거나 아니면은 콧소리를 내면서 약한 척을 하거나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볼 거냐? 아니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훈련의 장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패러다임의 차이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한 어떤 가치관, 어떤 입장, 어떤 철학에서 상황의 공부를 할 것인가, 시간의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숙제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 얘기.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디언 타임.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반응적이고 감정적으로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까탈스러워야 되고요. 울어야 져준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 하이퍼 액티비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를 성인형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 성인형 과동증에 걸려버리게 되면 어디 가도 들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액티비티
예, 뭔가 이게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뜨고 불안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리액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묻고 새로운 공간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여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울어야 젖준다. 예, very demanding. 그러니까 뭔가를 막 내가 뭐 요구를 해야 내 목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하이퍼 액티비티 상태나 리액션 상태에서는 항상 트러블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이 예상대로 정확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느낀다. 우리가 그것은 내면에 느끼는 불안감이 다루어지는 방식인데 우리 모두는 여기 불안감이 있는 곳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을까 봐.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이곳이 감옥, 예, 깜빵이다. 프리즌. 우리가 지금 이 프리즌 라이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영혼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리즌 캠프라는 거를. 그리고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사람으로서 들어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예, 세디 프리. 여러분들이 실제 이 캠프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 관건인 거죠. 이것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신이 어떤 곳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심한 이 홈식니스, 시크니스, 이게, 예, 여러분들 이 시크가요. 여기 홈식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크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질병으로 진단되는 수준의 고통입니다. 예, 의사들이 환자들 증가할 때, 예,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시크는 진단되는 수준, 중증으로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홈식니스, 이 향수병은 매우 지독할 수 있다. 다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이런 지독한 향수병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이거 과정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고, 고통을 많이 당하죠. 예, 그래서 어릴 적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에,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종족, 크리스트 종족에게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다. 예.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진리를 공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고통은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향수병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사랑의 장소였고 그것의 시스템은 여기에 공급, 수요, 경쟁과 같은 비크리스토적인 토스적인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화롭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향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사회에 대한 영험이 클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이 더욱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갖고 우리가 궁극적인 전체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거는 귀향에 대한 염원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이런 불안감이 느껴올 때 이거는 사인이다. 예,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인이다. 이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예,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반응적이고 감정적이고 까다로워야 한다고 프로그램 되었다. 예, 여러분들은 왜 감정을 부정적으로 분출해야 자신의 요구가 관철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든지 예, 자신이 다른 감정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그거를 얘기를 통해서 서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품위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을 자꾸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결국 자기 피해로 남는 거죠. 예, 실제 예상대로 정확히 되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예,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못 세뇌당해서 그런 거고 자신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면 반드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 없음을 통탄하셔야 될 대목인 겁니다. 이거는 내 안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크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결국 호흡과 테크닉 안 하면 알아차림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과 테크닉의 시간에 비례해서 알아차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흡과 명상 없이 진리를 공부한다? 이건 이제 절름발이 신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지구로는 감옥소, 예, 이게 위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예, 감옥소에 돌아왔다는 것, 예, 그리고 추락한 의식들, 이 감옥에서 탈출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막연한 이탈 본능, 예, 고향별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지구 전체 게이트가 열리기 전까지 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별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났었다는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매우 찜찜하지 않은 상태, 예, 양심을 선택하고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평화와 사랑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종교로서 향수병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양심의 기준은 크리스토스의 이상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발현된다. 양심과 크리스토스 이상사회에 대한 완전한 지향이 3차원 세계에서의 공급과 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의와 시기와 질투, 경쟁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 법칙, 이런 수요, 공급 또 내지는 경쟁에서 살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도 재미있어. 이게 되게 딜레마적인 건데, 예, 여러분들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거고요.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너무 싫어. 이런 양극성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갖고, 그러면 3차원 세계를 열심히 살란 말이야? 아니면 회의를 느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예, 그리고 이식에 대한 완벽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토스 이상세에 대한 지향이 이 완전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세계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관점들을요,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반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껴야 되는 측면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야 대한 측면이 이게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을 하면, 사회의 회의를 느낀다.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러면 열심히 안 산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머릿속에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선 경험과 훈련의 장으로서 이걸 현실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어지는 것, 이 측면들이 동시에 공존해야 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왜 말이 달라지는 진리가 때때로 말이 달라지는 지금 스피커 투더 어떤 때는 열심히 살아라 했다가 어떤 때는 여유를 가져라 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면 누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왜 말이 달라졌어요? 이런 식의 이제 저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부분적으로 도용하고 악용하고 도구마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픽업해서 진리를 조작하는 그 방법을 쓰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하면 막 동그라미 치고 좋아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통합 브릿지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예, 통합의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브릿지. 결국 통합은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다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진리는 내가 꽂히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좋아하면 안 된다. 예,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평등심으로 사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소중하지 않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아까 불안하고 계속 감정 이런 거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시간에 쪼들린다. 계속 불안해
핵심입니다. 감정이. 근데 이 불안이 왜 오느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나 근시 걱정이 일어나면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 시간의 신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감정의 그런 가리키는 겁니다. 감정을 통해서 뭘 가리키느냐?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깨닫게 하는 거죠. 시간의 신이 가리키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불안, 당황, 예, 이 당황도 그렇죠. 수치심, 부끄러움이 일어난다.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예,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겠어요. 과거에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당황한다는 거는. 그리고 왜 자기의 답이 내려 있는데 답과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자신의 정체된 상태, 그리고 도주하는 외면의 상태, 무책임의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정보가 들어올 때 당황한다. 미래로 달아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시간입니다. 감정도. 부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장면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계속 나는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들 까먹는 건 뭐 당연하죠. 우리는 무료에 시간 심심해 나랑 놀아줘 뭐 지루하고 권태하고 무료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없을 때 오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시간의 시험이 감정의 시험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섀도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상과 투사의 메커니즘 음, 시간의 신, 감정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섀도우의 부정적인 감정, 그거는 당연히 또 이 섀도우의 부정적 감정을 이용하는 FOA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는 시간,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이 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배워야 된다.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 그리스도스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12차원의 마라타 전류를 회복하는 거, 12책임과 12태도,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섀도우를 회복하려고, 섀도우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과 몸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거고 게으름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우리 자신의 신근원과의 수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내야 된다. 그래서 내면의 신과의 연결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 패턴을 제거해준다. 그러니까 신근원하고 연결이 얕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동의를 구하고 그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내면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무한한 축복과 지복을 느끼는 상태, 그거는 호흡과 명상 테크닉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가져야만이 밖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나하고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웃을 수 있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해지는 거지. 호흡하고 명상하고 테크닉 안 하면서 진리 공부하게 되면 한순간에 다 이게 들통나는 상태가 나는 겁니다. 예, 보상 심리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계속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공부를 머리로 해도 하긴 한 거니까요. 아는 거에 대한 어필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의식과 에너지에 대한 세계에 대한 밸런스 회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는 받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받는 거에 익숙해지도록 이런 것도 저 알아차림에서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수평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인간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왜 인간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고, 왜 인간한테 변명을 하고 정당화를 합니까? 내 자신이 떳떳하고 신근원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들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섀도우의 반응이랑 반드시 섀도우를 치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나의 크리스토스 자아는 진짜가 아니다. 예,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없는 것. 여러분들 내면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기쁨, 내면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 것. 뭐냐면 그 내면의 의식이 바뀌고 성장을 한다면 바깥의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마스터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현실에서 실력이 안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현실에서 실력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파워고 그것이 내가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실에서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계속 뭔가 수평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공부를 해도 남들한테 그 자랑을 하거나 들떠 있거나 또 내지는 자신이 우월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현장에서의 사랑과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기가 파워가 있다면 막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리더십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계속 수평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뭘 바랍니까, 이거를 계속.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동의를 구한다. 이런 보상 심리가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이게 결국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언젠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한 느낌. 이거 섀도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기가 힘들었고 상처받은 순간으로 시공간 이동해서 에피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메시지가 있었던 순간이었다라는 걸 다 배워서 돌아오는 시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험에 걸리는 거죠. 예, 수직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것들을 해냈을 때, 내가 근원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은밀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생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근원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체험들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자는 차원을 달리하는 빛이죠. 의식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의식도 살아있고 에너지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죠. 당연히 움직이죠. 여러분들 파동이 춤을 추잖아요.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건 죽어 있는 거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에고를 고집한다, 생각을 고집한다? 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게 움직이는 것이고 언제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변화가 두려워질까요?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손해는 반드시 공백을 신근원이 채워주는데 결국은 내가 두려워한다. 신근원을 못 믿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다.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변화의 관점으로 자신과 타자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확고히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변화가 주는 그 두려움과 역동성 때문에 그 압살당하는 거죠. 진리 앞에. 진리 앞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아의 정체성 분열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계속 자아가 분열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면의 신을 부정하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경험되지 않는 상황은 나 자신의 원천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예, 뿌리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식의 상승과 에너지의 유입을 찾아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예,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당신이 실제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3차원 마인드의 대전환이 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마인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미지, 시간의 신의 이미지, 거울로 보는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나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힘들려 하지 않아야 된다. 뭐 기꺼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빅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방법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닉을 했고,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게이트를 통과하면 나는 무엇을 하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화지 언어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덤 티칭 시대에 이제 많이들 가르쳤었는데 그걸 모르면 게이트 어떻게 통과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하이라키를 모르는 거죠. 상위의 존재들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그들은 다 번역해서 다 듣고요. 우리 거를 다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반대쪽에서 당신은 환영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엘리멘탈 정화로 가면 그 그리팅 룸이 있잖아요. 환영하는 이 방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겨주는 방이 있고, 그리고 그 아레아 지구 갔을 때도 노미와 가디언들이 1대1 전담 마크 하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죽음의 씨앗이라든가 이런 게서 나오는 다크 플라워들이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실제 우리를 쉴드를 싸지 않으면은 그 세계에서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전담하는 가디언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화된 에너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한 영광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숭고하고 고귀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함께 한다라는 건요, 그만큼 축복과 지복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디언들이 옆에서 동행했다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선형적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이렇게 미러보라는 얘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에 가디언이 내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다 빛이지만 형체를 갖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손을 잡고 가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막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때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마음이 심장이 콩깍콩깍 뛰는 것처럼 이 옆에서 이런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얘 게이트에 통과했다, 누가 함께 공부했다. 이것이 공부를 재미없게 하는 거죠. 감동이 없고 필링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 필링 없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깊게 감동받고 필링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인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에서 온 그대네요. 별에서 온 존재라는 거. 운명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운명은 가볍게 다려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인간을 삶을 행성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내적 암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대비하는 마음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비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거나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할 때 쓰는 에너지들을 아껴서 공부를 해야지 자꾸 어떤 일을 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 에너지 다 뺏기고 나서 결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라 맡겨버리고, 하지만 그 상황에, 그 새로운 상황에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반드시 갖고 있다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원 인식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된 건지 알으셔야 되고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기반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물질 세계의 변화나 이것에 대한 해결은 다 정신과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의식을 깨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3차원 세계에서 뭔가를 조작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의 실질적 낭비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마음조차도 2차원 물질 에너지 기반하고 떠올리는 생각도 다 생각, 감정 다 물질입니다. 이거는 고차원의 의식들이 깨어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전환될 때 현재의 3차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3차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패러다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 시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거울로 보는 거, 그 시계 너머에서 보는 관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구와 개인의 실드 형판의 69%는 그 정도가 역전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파악하는 정보는 다 그냥 내가 알았다,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 하이어라키 이 계층 구조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게 영적, 혼적, 육적 이거 차원이잖아요. 더 이게 더 깊은 측면이죠. 그래서 이 광물 결정이 가장 높은 구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 이 동물성, 육적이다, 몸을 움직인다, 머리를 구워간다, 손발이 영이고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양심은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실천을 여러분들이 에고의 인정 욕구, 동의받는 욕구, 칭찬받으려고 움직이려 하는 순간, 또 불안함을 동반하는 순간, 이미 이건 청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장과 머리는 육적이다. 그 의지, 감정, 생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을 빛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경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실제 이제 이런 것들도 프리덤 지칭 시절에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거에 당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에서 우리가 몸이 나았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한이들은 이것에 익숙하다.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귀에서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정적인 백색 소음과 같다. 그리고 나서 소리는 멈춘다. 그리고 펑하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잠시 동안 어디에 갔다 왔는지 모른다. 이런 건 이제 남들 얘기만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이런 체험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잠시 동안 멈추었다가 갑자기 퍽 터져 나오는 것과 같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당신의 귀에서 돌진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나서 일종의 지각 안으로 페이드백 된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루시인가요? 그 루시에서 과거로 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막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땅바닥에 뒹굴고 있다. 이한이는 그들의 어깨를 쓰다듬곤 한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힘든 여행을 했지만 괜찮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태양 봉인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 실드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서가지고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에 다 안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각적인 경험들과 노미아 그룹들도 옆에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면 감지할 수 있다면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라바디 레벨 때문에 볼 수 없는 통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입 단계 통과하고 나면 세상에 내가 게이트를 통과했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몸을 구부려 땅에 입을 맞춘다. 당신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한이가 당신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땅에 입 맞추는 것이다. 제발 엎드려서 절하지 말고 이한이의 발을 입 맞추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정말 싫어한다. 정말이다. 이한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된 사람들을 매우 나쁘게 여긴다. 이건 이제 맹신하고 권위에 대해서 그 복종하는 에너지들을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그것이 기쁘고 당신의 게이트를 통과해서 기쁘다면 그들을 안고 친구야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실로 제가 이 얘기를 부모 마음 같은 거죠. 부모 마음이든 스승 마음이든 간에 그들을 안고 친구야 내가 해냈다고 말하라.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쁠 때 나오는 순수한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추종하고 이런 비굴한 것에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그들은 상승 마스터들이지만 그들은 당신 면전에서 거침없이 그렇게 할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게 감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는. 이한이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매우 나쁘게 느낀다. 감정 있잖아요. 판단인 거죠.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종, 진실이 아니고 그냥 추종하고 굴종하는 이런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 된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고, 이한이는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친구이고, 미래 시간에 당신이다. 근데 미안이의 입장, 또 상위 가디언들의 입장이라면, 제가 앞에서 아까 별에서 오른 그대 하다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요거 잠깐 볼까요? 지금 그때 포스팅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간 레이더들의 입장인 거예요.
가짜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때 이렇게 센세이션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데도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만나고 헤어지는데 예,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내 편 못 만들었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쩌면 네가 외로운 건 네 탓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대사로 드라마 완전 홀렸습니다. 예,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방법은 아무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기대하지 마라. 그럼 실망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F의 관점인 거죠.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묶고 살아라. 정체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하려면 관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존하는 것들 배워야 되는데 이런 멘트도 막 날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음,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은 다들 하고 사는, 그래서 사소하고 비웃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자신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남들 같은 일상을 살고 싶다. 굉장히 약한 척 하고 있는 거죠. 예. 들어온 목적은 다른데, 한 번 도와주면 인간은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달라고 달라붙는 게 사람이 사는 거지. 그리고 언젠가 갚을 날 따윈 안 와. 인생은 인간이니 철들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 그냥 짧게 산다는 거예요. 철도 안 들고. 이게 FA 관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재미있냐가 아니,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뒤집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걸 즐기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당황스럽죠. 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FA는 즐긴다. 얘네들은 재밌어 한다. 게임이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아니, 원하지 않던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게 돼. 여기서 있네요. 제가 한 말. 예, 지구인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지구 인간들한테 하는 겁니다. 뒤집어진 자기, 벤시 에너지들한테. 네가 세상을 알든 모르든 세상은 너 안 봐줘. 네가 끝없이 추락한다고 널 결백해서 억울해 죽는다고 해도 네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 넌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 까딱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거의 뭐 소멸을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본 지구 인간들의 삶은 한심하고 허무했어. 예, 죽음을 생각하고 나니 깨달았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 살아가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였어. 간단한 건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 예,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순간, 여기 여러분들 이게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딱 걸려서 사람이 딱 걸려서 진짜 내 편과 네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 가짜를 걸러내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진실로 행했는지 가짜로 행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것이 이제 기회, 이런 또 기회인 거죠.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예, 예, 바닥을 치면서 더 기분 더럽지만 예, 내 편과 네 편을 가장한 적. 주옥 같네요, 가사가. 예, 이러니까 이렇게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 나보다 좋다고 보이는 곳에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에 가야겠다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향 평준화입니다. FA가 인간의 의식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방법.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사는 지옥 같은 짓이나 짓, 나 안 한다고. 예, 또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일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 딴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기적이고. 사랑하는 게 기적이잖아. 예, 의존증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치맥에 의존해. 우울할 땐 늘 치맥을 찾곤 하죠. 이게 술이라는 게 결국은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진리에 취합니다. 그래서 들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미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파워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뭔가 질 알고 갔지만 섀도우를 정화되고 행동이 청정해지는 단계에 질서와 체계와 이런 원칙들을 존중하는 에너지들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취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꼭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런 행동들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닭다리를 보고 설레진 않아요. 전 닭다리 좋아합니다. 설렙니다. 근데 이건 설렌다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타고. 예, 사랑이라는 거죠.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해지죠. 예, 여기까지 볼까요? 지금 공부할 내용 맞아 있으니까. 지금, 예, 예, 아이고, 계좌님, 예, 지금 마저 보고, 오늘 정말 장기간의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의 신이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뤄야 될 게 많아서. long haul, 오랜 기간의 인내입니다. 이 홀이 길고 쓰라린 그런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고통의 시간을 홀이라고 하는데, 이런 쓰라린 시간들을 정말 참을 수 있느냐, 인내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홀에는 이제 끌어당기는 거 있어요. 결국 우리가 FI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개인적인 욕망들, 그리고 전체 크리스토스의 진화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들은 크리스토스의 이행입니다. fulfillment가 이행, 완수, 성취 이런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유일하게 필요한 우선순위에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게 only, 이 priority 이거를 제 우선의 가치로 놓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토스의 의도대로 살 거야. 이걸 제 인생의 우선 가치로 놓을 때 신성하고 올바른 시간과 질서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인정 욕구, 동의 욕구, 정당화 욕구, 변명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근원의 의도를 놓치는 거죠. 내가 할 바만 하면 되는데 왜 인간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알아달라고 합니까? 이게 자기를 잃어버린 거고 신근원을 잃어버린 거고 결국 신성하고 올바른 이런 질서를 다 잃어버린 거다. 여러분들이 이 타임과 질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작정하고 이제 뭐 이렇게 길게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의도에 접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의식적인 성장과 진화라는 신근원의 원초적 소망과 부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욕망이 크리스토스적이라면 그거는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식의 성장이고 진화이면서 현재에 집중하고 성장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 현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못 느끼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력이 늘고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신근원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다. 배움을 싫어한다. 그건 게으름이고, 그래서 즐기지 못한다. 기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개인의 욕구나 추구가 아닌 인간의 정신과 의식적인 삶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모두가 그러기 위해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의 욕구와 신근원의 욕구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거나 제대로 잘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데, 그럼 관대해지는 거죠. 이해심이 넓어지고 관대해지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되겠지. 이런 평화와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는 때를 내가 하는 때로 알기 때문이다. 하늘과 나의 이원적인 그 가치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조함, 리스입니다. 휴식이 없는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안절부절 침착하지 못함이 느껴진다. 나는 그것을 내 자신 안에서도 느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임무로 재정비하고 용감한 새로운 세계에서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동안에 약간의 혼란, 당황,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약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 브레이브 뉴 월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의 혼동만 있어야지 이것이 오랜 시간,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간의 혼란을 겪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임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인내가 주어진다면 모든 일들 모두를 위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내 존재의 모든 면을 통해 알고 있다. 예, 시간과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꼭 방법을 찾아 빨리 나가자, 게이트 나가자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고 이 빛의 기둥들의 주파수의 격자 안으로 정박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고요. 그 수는 매우 많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레인보우 주파수까지 이거를 지구 행성 격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소중한 거죠. 그리고 지구가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또한 충분히 있는 겁니다. 33년까지 게이트 열려도 못 나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확 오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매우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을 정화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어서 매우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저의 미션이어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제 안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빨리 게이털리면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그런데 나가도 20억 년을 봉사한다는 걸 알고, 뭐 여기서 봉사하나, 나가서 봉사한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빨리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꽁투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뀐 거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프리덤 티칭을 가르치고 FA 프로그램들에 의한 우리의 왜곡들을 정화하며 카트에 담거나 운반하거나 호스팅을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서 많은 것을 얻는다. 실제 정말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뭐 한두 시간 강의하는 거에 거의 뭐 10배가 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또 저 또한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참을 수 없어 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발견할 때 신성한 타임 아웃을 외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차리면서 오는 겁니다. 신성한 알아차림. 내가 너무 뭔가 급하고 있네? 내가 너무 쪼들리고 있네?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네? 아니면 내가 뭔가 인정 욕구가 올라오고 있네? 내가 뭔가 동의를 구하려고 있네? 다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었을 때, 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때, 타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잠깐 중지할 때. 이때처럼 타임아웃을 선포하라는 거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질서와 어떤 체계를 위반했을 때에도 타임아웃. 그리고 남들이 어떤 공간 안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야라는 말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미움받을까 봐. 내가 튀기 싫어서. 그리고 나의 착하고 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건 내가 신성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죠. 이게 크리스토스의 원칙으로 살 것이냐, 내 신성을 놓을 것이냐,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하고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디바인 타임 아웃을 안 한다면은 정의를 놓치는 거고요. 사랑을 놓치는 거고요. 질서와 원칙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섀도우가 난동을 필 때 타임아웃. 그리고 타자의 섀도우도 알아차려야죠. 타자의 섀도우가 전체 질서를 방해하게 될 때도 타임아웃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하라. 질서를 그리고 신성한 옳은 질서를 선포하라. 이거 진리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하지 않는 양심이 결국 자신의 추락과 타자의 추락과 모두의 추락을 동반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신성한 타이밍이고 디바인 라이트 타이밍, 디바인 라이트 밸런스, 디바인 라이트 오더 계속 신성하고 올바른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이게 LTR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왔네요. 지금 FA 아젠다 키워드 결국은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선포한다, 어? 아웃한다,
자아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자아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인내력이다, 못 갖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무능하다, 허약하다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그 허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모두가 계속 배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예, 배신자를 불렀을 때, 와, 이게 배신이 키워드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섀도우 역학들 번역하면서, 야, 멀린 섀도우를 쓴단 말이지, 3일도 의식이 깨어날 때, 예? 그래서 이 배신자 키워드가 야,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우리 세상의 판을 뒤집어 엎은 거죠. 예, 간첩들, 간자들, 호락지들 이렇게 배신이 키워드였다면 지금 김용민의 감사를 이 터닝 포인트로 해서 FA 안 된다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그 새로 받은 곡이 금수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흑수저였죠. 흑수저였습니다. 이들을 선동을 했어요. 이들을 약자를 변호한다는 측면에서 노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거는 리니지하고 관련된 겁니다. 혈통의 고귀함과 예, 뭐냐면 22년 동안 한결같이 외길 인생, 외길 인생, 트롯 인생, 어린애가 13살 어렸을 때부터 하나만 팠단 말이에요. 아이돌 데뷔 안 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이 혈통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키워드들이 세상에서 보란 듯이, 보란 듯이 현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칠 책임에서 어프리시에이션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섀도우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래곤 파워에 여러분들이 이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되는 힘이고 진정한 내면의 힘을 깨워야 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제가 요거를 음, 에피 도서관에 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훈련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책임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못 해가지고 여기죠. 여기 이 CVC 중앙 라인입니다. 258, 11 중요한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중심 라인이 여기 만의 전기입니다. 만의 전기가 흐르는 거고 이 인내는 이게 완전 무결이죠. 과정에서 완전하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 역량, 적격성, 이 파워와 관련되어 있죠. 승리, 그 다음에 미덕, 권능, 창조적인 힘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얻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만 영감을 얻습니다. 현재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산만함과 불안함을 일으키는 거고, 자신을 정체하게 만들고,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드래곤 파워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 있는 이미지 가져왔는데 여기서 취약성들 보시면은 우리 태도고 어, 태도 여기인 거죠. 불벤더네요. 불, 불벤더고 그다음에 무기력, 무능, 허약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결국 파워잖아요. 진정한 파워 어디서 온다? 인내력. 그러면서 내 이해심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스키마, 여기 근육, 기억 매트리스. 그러니까 뼈에 골상에서 이 골격이 약하면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격을 보면 관상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골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자세가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골격도 변하거든요. 이게 뼈도 커집니다. 뼈도 이 안에 콜라겐부터 콘드로이친, 칼슘 들어야지만 뼈도 커집니다. 여러분들 골격도 근데 이게 변화가 그만큼 느린 거예요. 살찌는 거는 빨리빨리 보이지만 골격 커지는 건 천천히 보이거든요. 하지만 커집니다. 특히 플라즈마 단계에서는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데이아트 마인드 이상사에 대한 마인드를 회복하고 오버소울 3일도 마인드를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 그러니까 드래곤 파워가 아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들 가짜 파워가 아니라 진짜 힘을 썼을 때 이 골격에 있는 기억 매트릭스에서 근원의 힘이 깨어나겠죠. 여기가 정말 유전자 덮개가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뼈에서 혈액으로 뭐 칼슘부터 이 혈액을 조절하는 영양소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루드파 정화가 더 되는 거죠.
끝에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신하고 관련돼서 연동되어 있는 것들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